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윤홍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3회 전기산업기사 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전기기사 실기 올해 마지막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합격의 마침표를 올해 안에 찍고 싶은 분들을 위해 대산전기학원이 실기 단답 무료 특강을 엽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집중 특강. 많은 수험생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답 문제를 자주 나오는 것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실기 단답 마스터북 교재를 무료로 드립니다. 신청은 노량진 대산전기학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마감이니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문제는 철탑의 종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지금 KC에서도 용어를 좀 변경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과거 관연도 봤던 것들과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KC에서는 바뀐 용어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용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 용어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지물로 전선로의 지지물 간 이격거리가 큰 곳에 사용하는 거. 이게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지물 간 이격거리를 우리가 경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경간이 첫 번째 지지물과 두 번째 지지물 이 간격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지물과 이격거리는 이 경간을 의미하는데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예요? 그렇죠. 거리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 그러면은 우리 직선형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직선형과 각도형은 3도를 그 기준으로 나눈다. 그래서 3도가 중요한 이론이 있었고 보강형 이런 건 답으로 잘 안 나오죠. 왜? 보강하는 거 이렇게 문제를 낼 리가 없죠. 그렇다면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일 텐데 우리 내장 애자장치란 내장형이 가장 튼튼한 철탑이죠. 그래서 강 같은 거 건널 때 무제한까지도 뽑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장형.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선생님 잡아당김형은 뭔가요? 우리 예전 문제로 많이 보신 분들이 이게 인류형이었죠. 자, 인류형은 어떤 걸 인류한다? 그렇죠. 지지물의 하중을 주는 모든 선이라는 그 가섭선. 그래서 전 가섭선을 인류하는 거. 전 가섭선을 잡아당기는 마지막 철탑 같은 거를 우리가 인류형 철탑을 많이 쓰는데 이 인류형이 잡아당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KC에서는 잡아당김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류형이 잡아당김형이기 때문에 뭐 혼동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게 아니고 용어를 좀 변경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도 항상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지중전선로 문제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설 방식 해서 직접 매설식, 관로식, 전력구식 또는 암거식이 있고요. 매설 깊이 문제도 있습니다. 매설 깊이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1m, 없을 때 0.6m 또는 60cm, 그리고 바로 이 지중함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지중함 첫 번째 키워드 압력에 견딜 것. 그렇죠. 압력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지중함은 고인 물을 한마디로 이 안에 물이 들어가는데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야겠죠. 넘쳐 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몇 세제곱 이상인 곳은 뭐하냐? 밀폐하면 안 되죠. 바로 1세제곱 이상인 것은 반드시 통풍장치를 설치해야겠죠. 선생님 왜 이걸 합니까? 1세제곱 이상은요 사람이 직접 그 안에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꽤 크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폐는 안 돼. 뭐를? 반드시 통풍장치. 그럼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친 이유는 뭘까요? 또 다른 시험 유형에서는 몇 제곱을 세제곱을 넘으면 통풍장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좀 동그라미 친 겁니다. 그리고 뚜껑은 시설자 이외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세척장치나 조명장치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틀린 것은 했는데 얘가 1세제곱 이상 통풍장치를 한다라고 있으면은 분명히 뭐가 있다? 세척이나 아니면은 조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뭐다? 그렇죠. 법적으로 없다. 그래서 요 놈을 찍으시면 되고 요 놈이 없는 문제는 바로 여기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선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전기철도 배울 때 혹시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공 방식이 있고요.
여기에 제가 전차, 열차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얘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죠. 전차. 그러면 전차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선, 바로 이 위의 선, 요놈 이름이 뭐다? 바로 전차선이다. 자, 그럼 이 전차선에도 전원이 들어와야겠죠? 바로 급전소로부터, 우리 급전소는 서브스테이션, 변전소로부터, 죄송합니다. 바로 변전소로부터, 서브스테이션 변전소, 이 변전소로부터 전차선에 이르는 선, 이게 바로 급전선이죠. 자, 그렇다면 전차선로란 일단 기본적으로 전차선 들어가겠고 급전선 들어가겠고 선생님 귀선 있습니다. 아, 귀선은요 우리 이 레일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레일에 연결을 못하게 되면은 귀선용 레일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땅으로 이게 쭉 빠지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요 놈을 어떻게 다시 변전소 쪽으로 돌리는 돌아갈 귀자를 쓰는 바로 이 귀선로를 설치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귀선, 전차선, 급전선 이런 것들은 다 전차선에 포함이 되고 신호선 같은 거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번 문제. 주택의 옥내전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은 자, 주택이기 때문에 조금 법이 타이트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도록 할게요. 사용전압은 400이어야 된다. 내가 100단위 사용전압 잘 모르겠으면요. 거의 다 40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전압하면 이거는 보너스죠. 대전압은 무조건 300 이하.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용납 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전용의 콘센트를 시설하지 않는다.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가 왜 않는다 할까? 전용의 콘센트를 시설, 그렇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요, 천천히 잘 보기만 해도 안전장치를 잘 해야 되는구나. 뭐 때문에? 주택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잘 해야 되는데 콘센트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틀린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답만 한번 쓱 읽고 시험장 가시면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5번 문제.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솔레 시설에서 사용전압이 170 이하인 전솔레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키워드 뭐예요? 그렇죠. 바로 시가지 특고압. 그러면 시가지 특고압 이론이요 굉장히 깁니다. 뭐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애자장치는 130kg를 기준으로 그 이하 값이 뜨면은 110%, 그거 추가 값이 뜨면 105%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 경관이 있습니다. 지지물 사이의 간격. 얘 같은 경우는 보안공사랑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우리 일반적인 보안공사는 A종이 몇이에요? 그렇죠. 100, B종이 150, 그리고 철탑이 400인데 얘 같은 경우는 A종이 몇이에요? 75, 그리고 B종은 똑같이 150, 그리고 철탑은 기본이 400인데 이 철탑도 특수 규정에 의해서 뭐 전선이 두 개가 4m 미만일 때는 이때는 250m로 줄어든다. 보통은 이 문제를 잘 내거든요. 이 문제를.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걸 좀 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이상의 현주 애자 또는 긴 애자를 사용하는 거. 그렇죠. 좀 더 튼튼한 애자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 B종 지짐을 사용 시 지짐과 거리는 100m 이하인 것.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A종은 좀 특수 케이스라서 이렇게 값이 많이 줄었지만 지금 B종 같은 경우는 부항수랑 똑같은 몇 자리? 150자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틀렸네. 정답은 몇 번? 2번.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전체 이쪽에서 건드렸지만요. 만약에 경관이 시가지 특고압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판이 나한테 떴다.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그렇죠. 바로 여기. 요 특수. 우리 뭐라고요? 두 개의 전선이 4m 미만으로 시설됐을 때 그때는 위험하니까 몇 가지? 250까지 줄어든다라는 요거까지도 좀 가져가 주시고요. 굵기도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100 미만 100 이상인데 시험에서 66이 뜨면 땡은 땡끼리 5땡 154가 뜨면 문제의 답이 있다 150을 찍어내는 거 그리고 170을 초과하면 200대 240을 찍어내는 거 거기까지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파트는 무슨 파트? 특고압 시가지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6번 문제.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복랩 배선에서 덕트의 지지점. 역시나 라이팅 덕트는요. 개별 문제로 바로 이러한 지지점 문제가 나오게 되죠. 왜? 일반적인 덕트가 떴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덕트는요. 거의 다 3m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라이팅 덕트가 떴다.
그러면은 라이팅 덕트는 왜 설치해요? 그렇죠. 사람이 뭔가를 보려고 불빛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 규정 몇 미터? 2미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트 덕트는 지휘점이 단독으로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실기시험 아쉽게 놓치셨나요? 아니면 준비가 막막하신가요? 전기기사 실기 제3회 이번엔 확실히 끝내세요. 노량진 대산전기학원에서 평일 9월 1일, 주말 9월 5일 개강합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계산 문제 150선과 실기단답 마스터북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전자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종 경보벨, 초인종 경보벨 딱 하면요. 바로 뭐가 떠? 그렇죠. 소세력회로가 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세력회로인데, 이 문제는 보너스 문제네. 왜요? 대지전압 물어봤네. 대지전압 하면은 돼지 삼겹살 3에서 바로 300V.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대지전압 문제 중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직류. 우리 5장에 분산형 전원 설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류 대전압 물어보면은 곱하기 2인 몇백? 그렇죠. 600이 되니까 직류인지 아닌지만 잘 판단해서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계측 장치를 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그러면 이거 우리 계측에 대한 거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은 적어도 계측 장치에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 우리 발전기나 주변압기는 주요 변압기를 의미하죠. 얘네들은 너무 중요한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 무슨 손님? VIP 손님으로 우대를 하죠. 그러면 V는 뭐예요? 전압. 그래서 전압계 필요하죠. I는 전류. 그래서 전류계 필요하죠. 그리고 P는 전력. 그래서 전력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 온도계인데요. 바로 이 발전기에 고정자 그리고 베어링 얘네들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변압기 쪽은 어디? 그렇죠. 특고압 용 변압기의 온도계가 필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그렇죠. 바로 이게 고정자 베어링이지 얘가 만약에 회전자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뭐예요? 오답. 그리고 얘가 특고압용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고압이나 저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역시나 오답. 그리고 만약에 역률이나 주파수계가 떴다. 그러면은 바로 찍어내시면 됩니다. 필수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기 회전수 및 주파수. 바로 뭐가 보였어? 주파수가 보였죠? 그럼 바로 땡. 정답은 몇 번? 1번. 나머지는 발전기 고정자 베어링, 주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VIP 손님, 특고압 변압기의 온도. 그래서 이런 거 간단히 찍어내 주세요.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 강전선의 지지물에 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속하는 통신선. 이 문제 별표. 선생님, 왜요? 이 문제는 아주 과거에 나오고 한동안 거의 PBT 시절에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왜요? 이 문제는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 약 20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PBT에서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지금 특고압 강전선의 지지물에 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집약하는 통신선이라고 했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첨가 통신선이라고 부르는 애야. 이렇게 지금 특고압이 지나갔는데 이 지지물에 실하는 통신선 해가지고 여기에 지나가는 통신선 이런 걸 우리가 과거 첨가 통신선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은 이 첨가 통신선과 지금 무엇을 물어보냐? 도로, 횡단보도, 철도, 레일, 삭도, 다른 가공 약전연선 등 또는 교류 연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 이 통신선과 지금 제가 그린 이 통신선과 삭도 또는 다른 가공 약전연선 등의 이격거리. 그러면은 이 근처에 어딘가 다른 게 지나간다는 거고요. 이때 이격거리는 기본이 몇이다? 그렇죠. 80cm. 한마디로 0.8m.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케이블이래. 얘가 통신선이 케이블이래. 그러면 이 통신선이 K로 바뀌면요. 반값이 떠버립니다. 그래서 80에서 40으로 미터로 치면은 0.8m에서 0.4m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0.4m. 이런 건요, 조금 암기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막 짝대기 이런 것도 안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만큼은 어떻게 첨가통신선과 뭐 삭도 다른 약절의 전선 간의 이격거리 기본이 몇? 80cm. 그리고 케이블 하면은 반값인 40cm. 요 정도는 조금 기억해놔서 시험장에서 이 문제 만나면 콕 찍는 간단한 문제로만 가져가 주세요. 자,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공 전선으로 ACSI 강심 알루미늄 전선을 사용할 때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되는 이도로 시설해야 되는가? 자, 우리 안전율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자, 안전율 같은 경우는요, 원래 순서대로 잡아야 돼. 순서대로. 그래서 1.33, 1.5, 2.0, 2.2, 2.5로 이렇게 정리를 머릿속에 싹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33은 어떤 거예요?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이상이 생겼을 때 평상시 하중에 대해 철탑의 기초 안전율을 의미하죠. 철탑의 기초. 자, 그럼 1.5짜리는 특수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어떤 거? 그렇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특수하니까. 안테나라는 말이 뜨면 무조건 1.5야. 안테나가 설치된 목주, 철주, 콘크리트, 철탑 싹 다 무조건 1.5이기 때문에 안테나 뜨면은 1.5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가 바로 1.5짜리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지지물의 기초다. 그러면은 우리 2.0짜리를 콕 집는 거고요. 그리고 2.2짜리는 동 들어가면 돼. 그래서 동선. 그리고 열에 잘 견디는 내열 동합금선.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동 들어가면은 무조건 2.2짜리. 그리고 2.2는요, 지지선 또는 지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ACSI 전선 또는 기타 전선들이 뜨면은 2.5를 때리시면 된다. 선생님, 기타 전선에 예전에 뭐 다른 문제가 나온 게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선 같은 거. 그러면 뭐 2.5 때리시면 된다. 자, 지금 문제 그러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짠 하고 봤더니 ACSR이 떴네. 그러면은 우리 아까 ACSR 몇 짜리? 그렇죠. 지지선 ACSR 기타 전선 2.5짜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전환시키거나 한 점을 임피던스를 통해 대지에 접속하는 개통접지. 자, 개통접지가 떴어요.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나왔듯이 우리 TN, TT, IT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용어를 일단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우선 T가 뭐예요? T?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목이 말라 밤이 됐어. 그러면 마시는 꼭꼭꼭꼭 마시는 뭐예요? 테라. 그 테라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게 T가 술인가요? 아니죠. 얘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땅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뭐를 의미한다? 접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뉴트럴 라인, 바로 중성선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TN에 C가 지금 붙었네? C는 뭐예요? 콤바인, 결합된. 그래서 TNC 방식이 뭘 결합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결합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쓰면은 바로 TNC 방식이고, S는 세퍼레이트, 분리했다. 그러면은 얘는 또 뭐를 분리한 거야? P와 T를 따로 쓴 거죠. P와 N을 따로 이렇게 사용한 거고요. 선생님, 그럼 TT는 뭔가요? TT는 접지. 하나의 개통 접지와 별개로 독립된 접지. 그래서 하나가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TT가 뜨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IT의 이 I가 뭐다? 그렇죠. 바로 I가 임피던스나 절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같이 문제에서 딱 봤어. 임피던스를 통했대 또는 절연이라는 키워드가 떴다. 그럼 뭐 찍으시면 돼? 그렇죠. I 있는 4번을 찍으시면 된다. 그래서 용어를 알면은 이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용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 꼭 시험장 들어가 주세요.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에 낭선 사용하려면 지름 몇 자리를 사용해야 되는가? 자, 그렇다면 가공선이 뭔지는 적어도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전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력선이 쭉 지나가고 있었대. 얘 이름은 전력선. 그러면 고압이나 특고압선이 지나가고요. 하늘에서 낙뢰가 빠바방 쳤어요. 낙뢰, 벼락이 쳤죠. 그러면 벼락이 여기 맞기 딱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벼락을 막아주는 선을 하나 찍 만듭니다. 얘 이름이 바로 가공지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공지선의 굵기가 지금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 그러면 가공선의 굵기는 누가 정하냐? 밑에 있는 전력선이 정합니다.
얘가 고압이냐, 얘가 특고압이냐에 따라서 고압이면은 4짜리, 특고압이면은 5짜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 문제 조건이 뭐예요? 고압입니다. 그러면은 고압 가공전선로에는 몇 짜리? 그렇죠. 바로 4짜리.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4.0이 되겠죠. 자, 이 문제 맨 앞에 특자만 붙으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그렇죠. 4번에 5자로 바뀌니까 꼭 유의해 주세요. 한 문제 가지고 적어도 두 문제는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원수가 병행할 때 유도작용에 의한 법에서 이러한 유도작용에 나오고요. 통상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약전원수 간에 이격거리가 떴네. 그러면은 유도작용 이격거리가 떴다. 한마디로 여기 지금 뭐 저압이나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대요. 그런데 저쪽에서 뭐 약전원선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대. 그러면은 얘 둘 간의 이격거리는 몇이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몇 미터? 그렇죠. 기본 2미터. 정답은 1번.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동일 지지물이 있냐 없냐 그런 것도 좀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병가, 공가, 사항, 병행가설, 공용가설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유도작용. 한마디로 여기서 웅웅웅웅웅 자속이 생겼을 때 밑에 걸 치면 안 되니까 2m 정도 뛰어라. 선생님, 그런데 이거 2m 뛰었는데 유도작용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첫 번째, 거리를 늘린다. 두 번째, 연가를 실시한다. 세 번째, 탑회선 2줄 이상 설치해서 방호망을 만든다. 그런데 그 문제 잘 안 나와요. 뭐가? 요게 훨씬 잘 나오니까 요런 거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기시험 아쉽게 놓치셨나요? 아니면 준비가 막막하신가요? 전기기사 실기 제3회 이번엔 확실히 끝내세요. 노량진 대산전기학원에서 평일 9월 1일, 주말 9월 5일 개강합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계산 문제 150선과 실기단답 마스터북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29 3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의 중전설의 절연 내력 시험 전화. 야, 이 문제는 거의 뭐 보너스 문제죠.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앞쪽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절연 내력 시험 전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절연 내력 시험 전화 문제를 딱 풀 때는 먼저 뭘 봐야 돼? 이게 지금 어떤 거냐를 먼저 보셔야 돼. 근데 지금 전설로 쪽이에요. 그러면 전로 쪽이고요. 전로 쪽이 만약에 떴다. 그러면 잠깐 정리를 보면은 전로가 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7kg가 기억이 나셔야 돼. 왜 7kg 이하는 몇 배예요? 1.5배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최저 시험 전압값이 있죠. 최저 시험 전압값은 몇 볼트? 500볼트. 그래서 만약에 220볼트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 왜? 1.5배를 해도 330인데 정답은 무조건 몇으로 가야 돼? 그렇죠. 500보다 낮은 거는 전원내력 시험 전압이 안 돼요. 그래서 500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7kg를 초과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초과. 그러면은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접지 방식을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무슨 접지? 다중접지. 그러면 다중접지이기 때문에 다구리. 자, 그러면은 다구리가 왜 다구리냐? 다중접지고, 그리고 9리니까 0.9리, 9200. 그러면 229, 한마디로 22,900에다가 0.92를 곱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자고요. 계산기도 필요 없어. 일단 얘보다 큰 거는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1보다 작으니까 얘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 돼.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렇죠. 거의 뭐 반값에 가깝습니다. 얘 뭐 그쵸. 229 기준으로는 거의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뭐 어떻게? 안 돼. 물론 반값은 좀 넘죠. 그런데 어쨌든 0.9이면은 얘보다 조금 작아야 돼.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렇죠. 바로 2번인 21,06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도 필요 없습니다. 뭐 저 정도 수치는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얘보다 조금 작은 거 찍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다구리 다중접지 0.91을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 전기 저항 장치를 실하는 곳에 필수 계측 장치가 아닌 것은 이것 좀 어렵네요. 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VIP 손님 그런 걸로 단순히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고 답 잘 찍어내셔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2차 전지 출력 단자의 전압 전류 전력. 선생님 VIP 맞는데요?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요거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출력 단자의 충방전 상태. 요것도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맞습니다. 요거까지는 오케이.
자, 주변압기의 전압조절 전력. 선생님 VIP 맞네. 맞습니다. 에이, 선생님 맞는데요? 근데 그 이론을 그대로 끌어오시면 조금 위험한 게 주요 변압기의 온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러한 건 법에 없습니다. 이쪽은 온도 쪽이 아예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여기서는 틀린 걸로 정답이 된다. 왜? 우리 아까 정리해봤잖아요. 계측장치. 어떤 게 있었어? 그렇죠. 발전기, 고정자 베어링의 온도, 특권 변압기의 온도 이런 거 있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쪽에 슬쩍 밀고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없다.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에서는 변압기 온도는 법에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 전선의 기타 가속선 주위 두께 6mm, 비중 0.1 깅술이 비착된 상태에서 을종 풍압파 중에 구성지의 투입형 면적. 을종이 떠버렸네. 을종이 뜨면요, 문제의 90% 이상이 다 뭐예요? 전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편하냐? 띡 하고 나눠. 그냥 단도체, 다도체 이렇게 나누세요. 그리고 원래 갑종 기준이 단도체가 745, 다도체가 666인데 항상 을종은 어때? 을종은 반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72.5인데 법에는 37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333으로 빠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단 다도체가 아니래. 다도체가 아니래요. 그럼 다도체 아니래. 그럼 나머지 단도체 쪽이겠고 3, 7, 2.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푸실 때 그냥 다도체냐 아니냐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냥 다도체나 단도체나 이렇게 하셔도 무난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공전선을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 시 강관에 의해 구성된 철탑의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제곱에 대한 풍압을 적용하는 갑종 풍압파 중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풍압파 중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좀 정확한 값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 공부했을 때 숫자 싸움이면요. 일단 첫 번째 588 떴다. 그러면은 원형이나 목주예요. 무조건 588 때리시면 돼. 나머지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앞자리만 따자. 1039, 1127, 125, 1412 필요 없다. 그냥 앞자리만 따서 10은 애자장치 애자. 12는 강관으로 구성된 철주. 그리고 12는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 그리고 요놈은 삼각형 마름모. 삼각형만 딱 해놓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 키워드 잡아야 돼. 강관으로 구성된 뭐예요? 철탑. 강철탑. 그러면 몇이다? 앞에 12자리 찾아냅니다. 12자리 몇 번? 그렇죠. 3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아시면요. 우리 몇십 년 동안 나온 풍압파 중 숫자 문제들 완벽하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화복내 배선 공상법으로 불가능한 것은 이거는요. 우리 저하복내 배선이 원래 좀 쉽죠. 근데 고화복내 배선은 어차피 중요한 키워드 몇 개 없어요. 일단 가능한 공사, 애자사용사 건조한 곳,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그럼 나머지는 뭐 불가능하다. 그래서 2번 금속관 공사 찍어내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 애자사용 공사일 때 이게 전선과 조영제, 전선과 전선. 그래서 이거를 센티미터 또는 미리로도 낼 수 있죠. 출제자가. 그쵸? 그러면 센티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저압은요. 저압은 2.5, 4.5, 6이죠. 그래서 우리 26. 왜? 지지점일 쪽은 2m, 6m니까. 그런데 고압이 떴다. 그러면 이쪽이 바뀝니다. 5, 8. 자, 그런데 얘가 또 미리로 떴다. 그러면 이게 몇으로? 25. 요거는 60. 요거는 45. 요거는 50. 요거는 80. 그래서 센치와 미리는 완벽하게 좀 호환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 고압 옥내 배선에서 만약에 굵기가 떴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6 때리십시오. 그러면 지금 한 문제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미터 쪽을 안 했죠. 우리 조영제 따라갈 때, 조영제 따르지 않을 때 무조건 뭐 저압이든 고압이든 2m, 6m. 그래서 요거까지 만약에 잡으시면 완벽한 거고 내가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적어도 뭐 이러한 간단한 것들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력 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한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뭐예요? 그렇죠. 계통 접지에 해당합니다. 필요 시스템은 뭐예요? 낙뢰에 대한 보호고요. 단독 접지는 뭐예요? 나홀로 내려간 접지 방식 중 그냥 하나고요. 보호 접지는 뭐예요? 인체 감전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큰 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계통에 관해서 접지를 한 거, 계통 접지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저압전류를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의 경우 산업용의 경우에는 64회 할 때 동작 전류는 몇 배인가? 자, 이 문제 요즘 트렌드입니다. 중요해요. 산업기사, 기사, 그리고 실기에서조차도 잘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는 부동작 전류라는 게 있고 한마디로 동작하면 안 되는 값, 그리고 동작 전류의 배수값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산업용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용 문제가 있죠. 그러면 부동작 바로 1.05, 동작 1.3, 주택 1.13, 1.45. 자, 그렇다면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이거 나누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 왜? 동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큰 쪽이구나. 그래서 요거 중에 찍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도 산업용이 떴어. 그리고 동작이 떴네. 그러면은 몇 배? 그렇죠. 산업의 동작은 1.3배.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요게 주택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답은 몇으로 가요? 그렇죠. 1.45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요게 동작이 아닌 부동작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앞쪽으로 가서 문제를 찍어주시면 되니까 요 네 가지 사항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공식화시켜서 공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 대산전기학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